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별자리인데요.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이걸로 어떻게 스몰톡을 하는지 그 영어 표현과 문화 배경에 대한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한국에서는 보통 MBTI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예전에는 혈액형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맞아. 단골 질문이었죠. 그런데 영어권, 특히 북미 같은 서양에서는 What's your sign? 그러니까 별자리가 뭐예요? 이게 정말 흔한 스몰톡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MBTI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게요. 네, 생각보다 훨씬 자주 쓰여요. 가벼운 대화 시작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양 문화권에서 별자리 얘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관련 영어 표현은 뭐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SNS에서 가끔 보이는 오아아사라는 말, 이것도 정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거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 다뤄볼 내용입니다.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로 대화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또 문화적인 이해도 넓히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이 별자리 대화를 하려면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별자리라고 뭉뚱그려 말하는데 영어로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별자리는 사자자리예요. 할 때 그 별자리는 영어로 뭔가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zodiac sign 아니면 star sign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일 따라서 정해지는 12개 황도궁, 별자리 있잖아요. 그걸 딱 지칭하는 거죠. 아, zodiac sign, star sign. 네. 주로 성격이나 기본적인 성향 얘기할 때 이걸 써요. 그렇군요. 그럼 호로스코프는요? 이것도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럼 zodiac sign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호로스코프는 보통 그 별자리에 대한 운세를 의미해요. 신문이나 잡지, 요즘엔 앱 같은 데서 흔히 보는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네네. 그런 특정 별자리에 대한 미래 예측이나 조언 이런 걸 호로스코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리액 사인은 딱 정해진 당신의 별자리 그 자체고 호로스코프는 그 별자리에 대한 일종의 예측 정보인 거죠. 아, 명확해지네요. zodiac sign은 내 별자리 자체, 호로스코프는 운세.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constellation이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별자리 아닌가요? 헷갈리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별자리인데 이건 좀 더 천문학적인 의미예요. 천문학적이요? 네, 밤하늘에 실제로 보이는 별들의 무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리온 자리, 오리온이나 큰 곰 자리, 얼서 메이저 같은 거요. 그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요. 아, 점성술에서 성격이랑 연결하는 12개의 조리액 사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스몰톡에서 별자리가 뭐예요? 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조리액 사인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제 확실히 구분되네요. 그럼 대화할 때는 What's your zodiac sign? 이렇게 묻고 운세 얘기할 때는 Did you read your horoscope?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12개의 조디악 사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료 보니까 각 별자리마다 성격 특징도 있고 또 불, 땅, 공기, 물 같은 사원소랑 연결된다고 하던데 와, 이걸 12개를 다 알아야 하나요? 좀 많은데요? 하하,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이걸 분류하고 이야기하는지, 틀,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틀이요? 네, 12개의 별자리를 크게 4가지 원소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요. 각 그룹이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 4가지 그룹이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나뉘죠? 우선 첫 번째는 불, 파이어 원소 그룹이에요. 여기에는 양자리, 에리스, 사자자리, 리오, 사수자리, 사지테리어스가 속하는데요. 네. 이름처럼 좀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행동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들 하죠. 예를 들어 사자자리 하면 딱 자신감, 리더십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불원소 그룹, 열정. 오케이. 다음은요? 두 번째는 땅, earth 원소 그룹인데요.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가 여기 속해요. 땅이요? 네, 이 별자리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한 특징을 공유한다고 여겨져요. 예를 들면 염소자리가 되게 목표 지향적이고 책임감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안정적인 땅 그룹.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공기인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 에어 원소 그룹,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가 있어요. 네. 이 그룹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쌍둥이 자리가 되게 재치 있고 적응력 빠르다고 알려진 것처럼요. 아, 소통의 공기 그룹. 재밌네요. 그럼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물이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물, 워터 원소 그룹입니다. 개자리, 전갈자리, 그리고 물고기 자리가 있어요. 물 그룹. 이들은 좀 감수성이 풍부하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감정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요. 개자리 하면 되게 보호 본능 강하고 감성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건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원소별로 묶어서 들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12개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 기억하기도 좋고 꽤 체계적인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분류는 아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꽤 오래 떠난 사람들의 성격이나 관계를 이해하는 뭐랄까 일종의 문화적 언어나 원형 같은 걸로 사용되어 왔어요. 아, 문화적 언어. 네, 요즘 우리가 MBTI로 성격 유형 설명하는 도구처럼 쓰듯이 별자리도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각 별자리의 막 세세한 특징 하나하나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듣고 보니 MBTI랑 비슷한 점이 정말 많군요. 그럼 실제 대화에서 이런 별자리 얘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예문들을 좀 같이 볼까요? 가장 기본 질문은 역시 What's your zodiac sign? 이거겠죠? 네, 그게 제일 일반적이고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I'm a Leo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좀 더 대화를 이어가려면 여기 예문처럼 I'm a Leo, which supposedly means I'm confident and passionate. 이렇게요. 저는 사자자리인데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란 뜻이라네요. 이런 식으로 성격 특징을 덧붙이면 더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자기 별자리랑 관련된 흔한 특징을 언급하면서 약간 뭐랄까 유머나 자기 객관화를 살짝 섞어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아, 유머요. 예를 들면요? 방금 그 문장 뒤에 or so they say 라고들 하죠. 라든지 but I don't know if that's true. 근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거죠. 너무 막 저는 별자리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정도의 가벼운 흥미를 보이는 게 좋아요. 아하, 좋은 팁이네요. 너무 진지하게 말고 가볍게요. 운세 얘기할 때도 I read my horoscope this morning just for fun. 오늘 아침에 재미삼아 운세 읽어봤어요. 이렇게 just for fun을 붙이면 부담 없겠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What's your sign?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가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MBTI 뭐예요?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텐데 좀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뭐랄까, 좀 더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파티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오, 그래요? 네. 이게 왜 괜찮은 아이스 브레이커냐면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별자리는 알아요. 그리고 대답하기 어렵지도 않으면서 뭔가 살짝 개인적인 이야기를 트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느낌? 그쵸. 정치나 종교처럼 민감한 주제도 아니고요. 물론 상대방이 전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I don't really believe in that stuff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로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재미로 봐요. Oh, really? I just read them for fun.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확실히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가볍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하거나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료에도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어떤 원어민이 좀 단호하게 Look, I don't care what your zodiac sign is, alright? 보세요. 당신 별자리가 뭐든 난 상관 안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별자리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 분위기를 살짝 살피는 게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별자리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대부분 그게 뭔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처럼
We share the same zodiac sign. 우리 별자리 같네요. 이렇게 우연히 공통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대화 소재 중 하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바로 그 말이네요. 결국 중요한 건 정확성보다는 문화적 코드로서의 기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별자리를 전혀 믿지 않으시더라도 누가 What's your sign?이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뭔데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저는 이오 사인인데 사실 별로 믿진 않아요. Oh, I'm a sign, but I don't really put much stock in it. 정도로 답할 수 있다면 훨씬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하겠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나 존중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오, 정말 좋은 팁인데요.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별자리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서 오하하사라는 단어를 가끔 보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마침 자료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뭔가요, 이건 대체? 네, 맞아요. 오하하사. 이게 사실 서양 점성술 이야기랑은 약간 결이 다른 맥락에서 등장한 말이에요. 다른 맥락이요? 네, 이건 일본어 줄임말인데요. 일본의 아사히 방송국 아침 정보 프로그램 이름인 오하요 아사히 데스. 오하요 아사히 데스에서 유래했어요. 아, 일본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었어요. 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서양 별자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본 방송이 나와서. 그렇죠. 좀 뜬금없죠. 그 오하요 아사시 데스 프로그램 안에 오하아사 호시우라나이, 우리말로 하면 오하아사 별자리 운세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매일 아침 12개의 황도궁 별자리의 운세 순위를 1위부터 12위까지 쫙 매기고 뭐 행운의 색깔이나 아이템 같은 걸 알려주는 코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소소하게 확인하는 재미, 그런 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아하, 일본에서는 이미 유명한 거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국까지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몇몇 번역가분들이 이 오하아사 운세 내용을 매일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와, 자발적으로요? 네,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오늘 오하아사 봤어? 오늘 내 별자리 순위 대박 높더라. 이런 식으로 막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SNS를 통해서 일본 아침 방송의 운세 코너가 한국에서 유행하게 된 거군요. 세상에, 정말 신기한 현상이네요. 그럼 이건 서양권에서 말하는 그 별자리 스몰톡 문화하고는 또 다른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다르죠. 서양의 별자리 문화는 뭐랄까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다른 별자리와의 관계 궁합 같은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면 이 오하아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운세 순위나 행운 아이템 같은 좀 더 가볍고 즉각적인 재미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요. 같은 별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걸 소비하고 즐기는 방식이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군요. 와, 오늘 정말 별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첫째, 서양, 특히 영어권 문화에서 별자리, 즉 조디악 사인이 우리에게 익숙한 MBTI처럼 가벼운 스몰톡 주제로 흔히 사용된다는 점, 이걸 알게 됐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둘째, 용어 구분. 조디악 사인은 내가 타고난 별자리 그 자체, 호로스코프는 별자리 운세,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은 밤하늘의 실제 천문학적 별자리를 의미한다는 거.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셋째, 12개 별자리를 세세하게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불, 땅, 공기, 물, 이 4가지 원소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의 일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열정, 안정, 소통, 감성 같은 키워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네, 그게 훨씬 실용적이죠. 넷째, 실제 대화 팁, What's your sign?처럼 표현을 익히되 너무 진지하기보다는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상대방 반응을 살피면서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 맞아요. 가볍게, 재미로. 마지막으로 요즘 심심찮게 보이는 오하아사라는 말. 이건 서양 별자리 문화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일본 아침 방송의 운세 코너가 SNS를 통해 한국에 알려지게 된 현상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 내용들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별자리나 운세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요. 네.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또 공통점을 찾고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문화적 도구.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외국인 친구나 동료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만약 별자리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않으면 먼저 가볍게 What's your sign? 하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열 수도 있겠죠. 그게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문화적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별자리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틀이나 도구를 가장 흥미롭게 사용하시나요? 그게 뭐 오늘 이야기한 별자리일 수도 있고 MBTI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주팔자나 혈액형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어떤 문화권에서는 유독 특정 방식이 다른 방식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널리 쓰이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아주 재미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